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사연관의 더블체크 통해서 이번 주를 열어볼 리포트들 더블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돼서 이제 네. 또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아가면서 좀 증시를 떠나는 개인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그러게요. 얘기 제가 드렸거든요. 예. 시장 간단하게 이번 주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점도표의 급격한 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일단 125bp 인상을 해야 된다가 9명, 그리고 100bp도 8명이나 왔습니다. 그러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태에서 일단은 글쎄요. 뉴욕 쪽의 미국 양 지수들이 지금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한국 증시도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우하고 나스닥은 35월선이 완벽하게 붕괴된 모습들이어서 다우 28,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0을 지지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월선에 거의 이제 지수가 다을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터치가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을 지지받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전환되면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전망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를 열어볼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포트는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냈죠. 네이버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다루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요. 33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올해 3월쯤의 주가거든요. 지금 네. 거의 21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내용들은 일단 반등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네. 고성장주로 분류가 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꺾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면서 주가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 감안 시에는 주가의 의미 있는 반등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 투자 판단했던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이것도 당분간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고 PER을 과연 이런 성장주에 부여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부분 때문에 역시나 이 두 개의 요소들이 단기에는 반등을 해주기 어려운 지표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의 기존 포털 광고가 조금 확대가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라던가 핀테크, 웹툰 이런 쪽이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아직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 대비했을 때 일단 광고하고 커머스 매출 회복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둔화세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일봉 주봉상으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만한 자리를 못 찾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왔을 때는 결국 지수와 똑같은 120월선 지점이에요. 그럼 1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직도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좀 낙폭이 기술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이틀 동안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지난 목요일에 183억 매수 들어왔고요. 금요일에는 383억이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한 570억 가량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강력하게 매수를 외칠 수가 없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너무 섣부른 매수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한다고 하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서 1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매수를 한 뒤에 조금은 긴 시각,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지만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긴 호흡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얘기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쯤에 분할 매수하자 얘기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역시나 목표 주가가 36만 원이었는데 33만 원으로 지금 하향시켰죠. 내려 잡은 거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바로 하이트진로 볼게요. 하이트진로 혹시 음주를 즐기시나요? 사장님께서는? 아주 즐기는 편은 아니고요. 네. 네,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얼마 안 드시네요. 네, 많이 안 먹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날씨도 또 선선해지고 많은 네. 분들께서 또 테라스에서 음주를 맞아요. 즐기는 모습을 네. 제가 봤는데요. 올해는 매출 성장, 내년은 이익 증가, 긍정적인 리포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일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게 23년 내년 연결 매출액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한 6.8%, 영업이익은 16%가량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23년 내수 매출액에서 맥주는 5.4%, 소주는 한 7% 정도의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계시고요.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브랜드의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점유율을 꾸준하게 우상향 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케팅 비용이 조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 매출 성장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고 있으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폭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12개월 주당 순이익에다가 국내 음식료 업종의 평균 PER에다가 60%를 할증을 하셨어요. 조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밸류를 할증을 좀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매물대 상단 29,000원 부분들이 지금 하향 돌파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급에 좀 안 좋은 수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빌미로 삼고 있고 개인들만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좀 이런 요인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글쎄요, 이것도 120월선의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6,000원 중반대 정도. 현재가에서 한 1,000원 정도가 빠진 가격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하단에 22,000원대까지도 수급상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공격적인 매수,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금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전환되면서 상승이 만들어질 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의견 일치 얘기 주셨지만 확실하게 수급이 받쳐줄 때 들어가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주도 또 오늘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같은 곳에서 또 하나 내주셨는데 롯데 칠성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네. 약간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시장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팬데믹 기간에 와인 매출액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19%, 거의 20%에 달하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일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이런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세법 개편이 돼요. 그러면서 맥주 OEM 매출도 21년에서 24년 연평균으로 굉장히 성장이 지속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신제품, 소주 쪽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를 하는 이런 제품인데요. 16년 만이에요. 일단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신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과연 옛날의 점유율, 명성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류 사업 쪽에서 수제 맥주가 또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와인이라던가 수제 맥주 이런 어떤 수익성이 좀 좋은 사업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년 2월에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 제로 이런 제로 탄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내년에는 밀키스 제로까지 출시를 한다고 해요. 밀키스가 최근에 대만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굉장히 큰 인기를 또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이 좋은 재료탄산 이런 쪽에서 점점 더 매출이 확대되어가는 모습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주류 외에도 다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17만 원대 중반대까지 수급 매입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 20만 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지난주에 또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한 데 반해서 하이트진로가 올해 들어서 9%가량 빠졌는데 롯데칠성은 3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저도 맥주와 와인을 좀 즐기는 편인데 네. 제로 탄산이 이끌어주고 와인이 또 밀어주고 있는 롯데칠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간 참 유망주로 좋은 수익들 내주셨는데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잠깐 꺾였다가 시장이 꺾일 때 꺾였다가 또 굉장히 시장과는 다른 흐름을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플랜트 사업 그리고 EPC라고 해서 설계, 구매,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부는 그룹 내에서 굉장히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삼성 그룹 내의 물량들이 굉장히 실적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해외 수처리 그리고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친환경이 굉장히 흐름으로 가고 있고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서 굉장히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플랜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수처리 회사 DMP 지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수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밸류의 어떤 상향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분 인수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동이 이제 굉장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부유해졌습니다. 국부 자체가 부유해진 상황에서 이런 산유국들이 투자 확대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일단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발주가 나올 때 다른 기업들보다도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을 현지에서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남아 이런 쪽의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해서 기초 산업의 플랜트 발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겪었겠지만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심각하게 좀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그런 발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데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보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20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율은 1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은 불안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매수를 저번에 갔었던 한 35일선 정도 2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한 27,5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되 시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도 수급이 뒤집어지면서 금방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가급적으로 짧게 한 8% 이내에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유망주 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봤고요. 저희 짧게 AS 하나만 가져볼게요. 네. 9월 19일 유망주 동화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제시해 주시고 나서 잘 올라가다가 네. 금요일에 살짝 5% 정도 내렸어요.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수급은 그래도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사다가 그 사는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지는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결국 다시 받아갔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리고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74,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뒤에 84,000원 돌파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4,000원짜리에서 한 번 더 매수 가능하고 84,000원짜리 돌파 여부 체크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